지난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입니다.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분,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을가을합니다 날씨가. 네, 시원해서 좋습니다. 네, 가을 좋아하십니까? 예, 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맞아요. 여름에는 뒤척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네, 예, 숙면하시길 바라면서 예. 오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히어로물 하면 마블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네. 마블 영화 이상의 히어로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마블 이상의 히어로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근거는 있게 역사적 근거는 있을까요? 그렇죠. 역사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묘사된 신화적인 전투 장면을 제외하면 마블에 가장 가까운 영웅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이순신 장군입니다. 아, 이순신 장군. 그렇죠. 역사로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냥 신화로도 해도 될 만한 활약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장군이 여러 전투를 치렀지만 네. 그중에서 명량해전은 정말 짜릿한 승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군함이 133척이고요. 네. 후방에 수송선이 200척 정도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13척이었습니다. 와. 우리가 100대 1 싸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100대 1의 예. 싸움이었던 것 같고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예. 이게 전투 초반부에는 대장선 혼자서 싸웠다고 하죠. 네. 거의 100대 1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3대 333척이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구체적으로. 예. 서양에 사략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이게 상선이지만 무장해서 해적과 싸울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네. 아무리 짐 싣는 배라도 선원들이 무장하고 있으면 전투선으로 기능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군은 상대편 배에 올라타서 백병전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진배로도 늘 하던 대로 전투를 치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꾼도 칼을 들면 병사가 되기도 하니까요. 예. 예, 우리 의병도 그랬고. 예. 네. 저는 오늘 이순신 장군이 치른 가장 위대한 전투, 좀 알려지지 않은 전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무대를 중국으로 옮겨야 합니다. 네. 이 당시 중국에는요, 가톨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서구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을 통해서 또 임진왜란을 접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뭔가 좀 예. 불안불안하기도 해요. 그렇죠. 불안하죠. 네. 선교사의 이름은 마테오 리치였습니다. 네. 익숙한 이름이죠. 예. 이분이 스스로 고백한 바에 의하면 중국에 있을 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중국의 어문 작품과 풍속을 연구하는 데 전념했다. 타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덕이 넘치는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중국인들과 잘 지내려고 최선을 다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예, 최선을 다했죠. 네.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이제 당대니까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명나라 조정에서는 정예병사 8만을 파병해 침략당한 조선을 돕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만약 중국 본토를 공격했다면 중국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본토를 방어하기도 힘겨웠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아, 중국으로서도 참 힘겨웠을 것 같은 전쟁인데 이순신 장군의 승리가 다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말만 듣던 마테오 리치가 역사적 오류를 일으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임진왜란이 마치 중국과 일본의 전쟁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최초의 정보는 계속 후대에 전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이든 타이든 이 사람에 의해서 최초의 동북공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실제 전쟁과 동시에 역사 전쟁이 시작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 당시에도 보면요, 중국하고 일본은 마치 조선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네. 조선을 제쳐두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벌였거든요. 네. 조선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아, 이거 섭섭하다는 단어를 넘어서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데요. 예. 그 임진왜란을 설명할 때 한산대첩과 명량해전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두 해전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시의 승리도 승리지만 두 해전이 임진왜란을 조선의 전쟁으로 역사에 남겼다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역사 전쟁도 실제 전투 이상으로 중요한 전쟁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중국인들 말처럼 중국이 알아서 다 했고 네. 중국이 힘쓰면 다 끝날 일이었다. 그럼 우리가 뭐하러 아득바득 목숨 걸고 싸웠고요. 그렇죠. 또 임진왜란은
왜 싸웠겠습니까? 네. 그래서 임진왜란은 엄연히 조선의 전쟁이었고요. 네. 중국이 도움이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이순신이 없었다면, 의병이 없었다면, 네. 진주성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항전이 없었다면 전쟁 양상이 사뭇 달라졌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조선이 손 놓고 있었으면 중국 본토가 짓밟히고 네. 중국이 일본의 손에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마테오 리츠의 말이 맞단 말이죠. 예. 근데 또 후대 청일전쟁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뭐 조선의 관군과 또 의병이 한 몸처럼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니까요. 예.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지극히 수동적인 국가와 백성으로 묘사하면서 네. 명나라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망했을 거다 이렇게 막 가르칩니다. 네. 그리고 조선잡기라는 아주 요상한 책을 쓴 혼마 규숙해라는 사람은요, 조선은 한 번도 진정으로 독립한 적이 없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관련 뭐 축제나 세미나를 더 많이 열어서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네. 이 현병주라는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작가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임진왜란을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난 변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네. 이게 좀 당시로서 남다른 해석이지만 네. 체념이 서려있어요. 네. 뭐 시대가 그렇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이죠. 이순신 장군이 목숨 걸고 싸운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회초리를 들었을 겁니다. 뭐 회초리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나라를 구하고자 한 의지라든지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렇죠. 예. 저는 이순신 장군이 치렀던 가장 위대한 전투는 노량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량해전. 예, 죽기를 각오했고요. 정말로 전사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명나라 황제와 도요토미의 전쟁이 아니고요. 네. 이순신의 전쟁이었고 조선의 전쟁이었습니다. 왜군, 특히 수군은요, 명나라가 아니라 조선 수군을 두려워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당대는 물론 후대의 그릇된 인식에 대한 전투까지 함께 치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짠합니다. 노량해전이 인식에 대한 전쟁이라며 뭐 죽음으로 더 큰 승리를 가져왔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되고 또 네, 맞습니다. 명랑 대첩 축제 한번 가보고 싶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노래 가져오셨을까요? 아무래도 뭐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노래가 네. 오늘 이야기에 어울릴 것 같아서요. 예. 이 나훈아의 기장갈매기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 또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가요계 뭐 또 카리스마 이렇게 표현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들으면서 아쉽지만 오늘은 얘기 여기까지 나눌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나훈아의 노래 나갑니다. 기장갈매기.